만약 당신이 20해 전 잃어버린 가족을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남자가 폭풍우 속에서 구조한 낯선 사람의 목에서 죽은 줄만 알았던 동생의 흉터를 발견합니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20해 만에 기적처럼 재회한 한 가족의 감동 실화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다가 빼앗았다가 다시 돌려준 한 가족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바다가 기억하는 이름. 제주 앞바다에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거센 파도가 방파제를 넘나들고 비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해양연구소의 최민우는 긴급 조난 신호를 받고 곧바로 구조복을 입었죠. 여기는 어선 명진호. 엔진 고장. 표류 중입니다.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어요. 민우는 구조팀과 함께 거친 파도를 헤치며 조난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여를 항해한 끝에 그들은 파도에 휩쓸리는 작은 어선을 발견했어요. 배 위에는 한 남자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민우와 구조대원들은 필사적으로 밧줄을 던지고 남자를 끌어올렸죠. 간신히 구조선에 올린 남자는 젖은 옷차림에 얼굴이 창백했어요. 민우는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 남자의 젖은 셔츠를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남자의 목 옆에 선명한 흉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승달 모양의 흉터. 민우의 손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갑자기 거칠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20해 전 바다가 삼켜버린 동생이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은 흉터였죠.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세월이 흐르며 변한 얼굴이었지만 그 윤곽은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자신과 닮아 있는 얼굴이었죠.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민우는 고개를 저었지만 가슴속 무언가가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구조선은 폭풍우를 뚫고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민우는 20해 전 그날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던 동생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민우는 의식 없는 남자의 손을 꽉 쥐었죠. 놓지 않을게. 이번엔 절대로. 그렇게 중얼거리는 그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최민우는 20해 동안 제주 바다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해양생물학자라는 직업도 이 섬에서의 삶도 모두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의 연구실 책상 위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죠. 10살 쌍둥이 형제가 해변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두 아이는 똑같이 생겼지만 표정만큼은 조금 달랐어요. 형 민우는 조심스럽게 웃고 있었고 동생 민우는 해맑게 웃고 있었죠. 민우는 매일 밤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서곤 했습니다. 어두운 수평선을 바라보며 같은 말을 되뇌었어요. 미안해, 민호야. 형이 손을 놓아서. 그 말은 20해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된 주문 같은 것이었습니다. 동생의 손을 놓쳤던 그날 이후 민우는 단 한순간도 자신을 용서한 적이 없었죠. 동료들은 민우가 왜 항상 바다만 보는지 궁금해했어요. 민우 박사님은 왜 늘 바다만 보세요? 누군가 물으면 민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잃어버린 걸 찾고 있어서요. 그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죠. 사람들은 민우가 해양 연구에 열정을 쏟는 학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민우는 연구라는 이름으로
바다를 감시하고 있었죠. 혹시라도 바다가 동생을 돌려줄지 모른다는 불가능한 희망을 품은 채였습니다. 20해가 흘렀지만 그 희망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희망이 아니라 속죄의 방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밤마다 민우는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민우는 파도 속에서 손을 뻗으며 외쳤습니다. 형, 형아. 민우는 필사적으로 달려가지만 손이 닿지 않았죠. 그리고 깨어나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곤 했습니다. 20해 동안 민우의 삶은 그렇게 멈춰 있었어요. 바다를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라 동생을 기다리는 형으로. 20해 전 여름이었습니다. 10살 쌍둥이 민우와 민호는 어머니와 함께 제주로 여행을 왔어요. 어머니는 힘든 일상에서 벗어나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죠. 민우는 늘 조심스러운 아이였고 민호는 호기심 많고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해수욕장에 도착한 첫날, 민호는 바다를 보자마자 환호성을 질렀어요. 형, 저기 봐. 바다다. 민호는 어머니 손을 잡고 파도가 밀려오는 곳까지 달려갔습니다. 민우는 뒤에서 천천히 따라가며 조개 껍데기를 주었죠. 민호야,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어머니가 소리쳤지만 민호는 이미 물속으로 뛰어들고 있었어요. 민우도 형이니까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파도가 잔잔했어요. 두 형제는 물장난을 치며 웃었죠. 하지만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어디선가 거센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민호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형? 민호의 목소리가 급하게 들렸어요. 민우는 재빨리 동생의 손을 잡았죠. 하지만 파도는 생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10살 아이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힘이었어요. 민우는 온 힘을 다해 동생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놓지 마, 민호야. 형이 있어. 하지만 파도는 계속해서 두 아이를 휩쓸었죠. 민호의 손이 점점 미끄러지기 시작했어요. 민우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엄마. 그 순간이었어요. 더 큰 파도가 밀려왔고 민호의 손이 민우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형, 형아. 민호의 목소리가 물속으로 가라앉았어요. 민우는 필사적으로 민호를 찾아 물속을 더듬었지만 동생은 이미 보이지 않았죠. 해변에서 이 광경을 본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구조에 나섰고 곧 구조대가 도착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색은 사흘 동안 계속됐지만 결과는 같았죠. 민호는 실종 처리됐어요. 어머니는 슬픔에 무너졌고 민우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손을 놓아서 내가 더 세게 잡았어야 했는데 10살 아이는 그렇게 자신을 책망하며 울었어요. 그날 이후 민우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웃음을 잃었고 바다를 두려워하면서도 바다를 떠나지 못했죠. 병원 침대에서 남자가 눈을 떴습니다. 민우는 밤새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남자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다가 민우와 눈이 마주쳤죠. 괜찮으세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덕분에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우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 목소리, 그 말투가 어딘가 낯익은 것 같았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강지훈입니다. 민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죠. 강지훈. 최민호가 아닌 전혀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혹시 목에 있는 흉터는 어떻게 생긴 건가요?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훈은 자신의 목을 만지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하는 한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민우의 질문에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저는 20해 전 이전의 기억이 없어요. 지훈의 말에 민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0해 전이요? 네. 제 기억은 해변에서 깨어난 그날부터 시작돼요. 지훈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20해 전, 한 해녀가 해변에서 의식을 잃고 떠밀려온 자신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당시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지만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죠. 해녀 정순자 씨가 자신을 집으로 데려가 돌봐주었고 강지훈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전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어부가 됐어요. 민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생년월일은 언제세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머니가 추정해서 정해준 날이 있어요. 지훈이 말한 날짜는 민호의 생일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민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DNA 검사를 해보시겠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지우는 민우의 절박한 표정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해보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그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과가 나왔죠. 의사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친형제가 맞습니다. 민우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어요. 20해를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바다는 동생을 돌려준 거예요. 민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지훈을 데리고 제주 해녀촌의 작은 집을 찾았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그 집이 있었어요. 대문을 열자 한 여인이 마당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죠. 정순자 씨였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반갑게 소리치자 순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지훈아, 왔구나. 이분은? 순자가 민우를 보며 물었죠. 민우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말을 잇기가 쉽지 않았어요. 지훈이 대신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제 형이래요. 친형. 순자의 손에서 그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민우를 천천히 바라보더니 지훈을 보았어요. 그래, 그랬구나.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순자에게 깊이 절을 했어요. 20해 동안 동생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자는 민우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지훈이는 제게 아들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작은 밥상을 앞에 두고 앉았습니다. 민우는 지훈에게 말했어요. 육지에 어머니가 계셔. 우리 진짜 어머니. 20해 동안 너를 기다리셨어.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 저는... 지훈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는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저한테는 이미 어머니가 계세요. 민우는 답답한 마음에 목소리를 높였죠. 하지만 친어머니는 20해를 울며 기다리셨어.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전 최민호가 아니에요, 형. 전 강지훈으로 살아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이 삶도, 이 이름도 제 인생이에요. 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지훈이 순자를 바라봤죠. 내 진짜 가족을 만나봐. 나는 괜찮아. 어머니.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는 저한테 전부인데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자는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가봐. 너를 낳아준 분을 만나는 게 도리란다. 민우는 자신이 또다시 동생에게서 무언가를 빼앗는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20해 전에는 동생의 목숨을, 지금은 동생의 삶을 빼앗는 것 같았죠. 세 사람은 밤늦도록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습니다. 민우는 홀로 해변에 나왔습니다. 20해 전 민우가 실종됐던 바로 그 바닷가였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민우는 모래사장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민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형, 나중에 크면 어부가 될 거야. 바다가 너무 좋아. 민우는 늘 그렇게 말하곤 했죠. 바다를 무서워하던 형과 달리 민우는 바다를 사랑했습니다. 민우는 문득 깨달았어요. 민우는 기억을 잃었지만 자신이 꿈꾸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바다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었고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해준 어머니를 만났던 거죠. 어쩌면 민우는, 아니, 지우는 행복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찾으려 한 건 뭐였을까? 민우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20해 동안 바다를 떠나지 못한 이유가 정말 동생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민우는 자신이 동생의 행복이 아니라 자신의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동생을 찾는 것이 아니라 20해 전손을 놓았던 자신을 용서받고 싶었던 거예요. 민우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미안해, 민우야. 민우는 파도를 향해 중얼거렸어요. 형이 너를 다시 놓치고 싶지 않아서 내 행복을 생각하지 못했구나. 석양이 수평선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이제는 동생을 놓아줄 때가 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진짜로 동생을 사랑한다면 그의 삶을 인정해줘야 했죠. 민우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10살 쌍둥이가 웃고 있는 그 사진이었어요. 민우야, 아니, 지훈아. 민우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말했습니다. 형은 이제 괜찮아.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바닷바람이 민우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그 바람은 차갑지 않고 따뜻했습니다. 마치 민우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민우는 비로소 20해 만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지었습니다. 민우는 지훈과 순자를 함께 데리고 육지로 향했습니다. 배가 출항하는 날 세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지훈은 내내 창밖을 바라보았고 순자는 조용히 그의 곁에 앉아 있었죠. 민우는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작은 꽃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가게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민우와 지훈의 어머니였죠. 어머니는 지훈을 보자마자 멈춰섰습니다. 민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훈의 목에 난 초승달 흉터를 본 순간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20해를 참아온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죠. 정말 내가 맞니?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지훈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지훈은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그에게 이 여인은 낯선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순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 앞으로 걸어가더니 깊이 절을 했어요. 제 아들을 살려주셔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닙니다. 전 그냥 바다가 준 선물을 잠깐 맡았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진짜 어머니예요. 두 어머니는 서로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민우가 지훈 앞에 섰어요. 민우야. 아니, 지훈아. 민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형이 손을 놓아서. 지훈이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형? 지훈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형은 아무 잘못 없어요.
지우는 형을 꽉 껴안았습니다. 우리 다시 만났잖아요. 그걸로 됐어요. 민우도 동생을 꽉 안았죠. 20해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네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울었어요. 꽃집 앞 작은 공간에서 네 사람의 눈물이 섞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쳐다봤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20해 만에 찾은 가족의 온기가 너무나 소중했으니까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네 사람이 있는 곳만큼은 따뜻했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찾은 사랑이 그곳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지우는 강지훈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기로 결정했어요. 이 이름도 제 인생이에요. 버리고 싶지 않아요. 지훈의 말에 가족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어머니는 꽃집을 정리하고 제주로 내려왔습니다. 순자의 집 옆에 작은 방을 얻어 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어색했던 두 어머니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함께 밥을 짓고 함께 그물을 손질하고 함께 지훈을 걱정했습니다. 순자 씨, 오늘 지훈이가 바다 나간다는데 날씨가 괜찮을까요? 걱정 마세요. 저 녀석 물을 잘 알아요. 두 어머니는 서로를 의지하며 지훈을 돌보았습니다. 민우는 주말마다 제주에 내려왔어요. 연구소 일을 마치면 서둘러 배를 타고 섬으로 향했죠. 지훈과 함께 바다에 나가기도 하고 두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기도 했습니다. 형, 이번 주말에도 와? 당연하지. 20회를 못 만났는데 이제 매주 봐야지.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네 사람은 바닷가에 자리를 폈어요. 순자가 준비한 김밥과 과일을 나눠 먹으며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수평선이 온통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지훈이 물었어요. 형, 바다가 이제는 안 무서워? 민우는 동생을 보며 웃었습니다. 응, 이제는 안 무서워. 바다가 널 돌려줬으니까. 친어머니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낳았지만 당신이 키우셨어요. 고맙습니다. 순자도 그녀의 손을 꽉 잡았죠. 우리 함께 지훈이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네 사람은 말없이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는 소리가 평화로웠어요. 한때는 모든 것을 빼앗아간 바다였지만 이제는 가족을 다시 모아준 바다였습니다. 순자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우는 대문에 걸린 팻말을 보았어요. 손수 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파도가 데려온 가족. 민우는 그 글씨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맞아요. 파도가 데려온 가족. 바다는 빼앗기도 하지만 때로는 돌려주기도 하는 거였어요. 20회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가족은 다시 만났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10살 민우가 나타나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 이제 괜찮아. 우리 다시 만났잖아. 민우도 꿈속에서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이제 다 괜찮아. 아침이 밝았습니다. 제주의 바다는 오늘도 잔잔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네 사람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파도가 데려온 가족의 새로운 하루가.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어요.